아니 학교 쌤이 너무 세서 시작합시다. 시작합시다. 좀 바꿔서 한번 할까? 줄은 우기지 않아도 돼. 그런 거 줄은 우기지 않아도 되셨어요. 되게 미안해요. 생각하면 할수록 이거 초라고 하면 줄 켰을 거 네. 네, 내가 에너지를 모으고 애초 방출한 에너지를 구하시겠습니까? 에너지만 구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1초 다음 주에 맞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애초 방출한 에너지를 구하시겠습니까? 에너지를 구하면 에너지를 구하면 거기다가 주목해버리면 근데 이게 주목을 어디냐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뭐냐 애초에 문제 자체 매초 방사능 진양을 그냥 에너지화 되는 거 아니에요? 애초에 매초 방사능 진양을 저 매초 이동하는 거리를 구하라는 맞아. 정말 주말들면 그치. 정말 보면 매초 이동하는 거리를 구하시고 거리를 쓰는 이거 주파수를 낚아야 된다. 항목이 많이 크지가 없어요. 결과가 문제 만들지 않으니까 생명가 보통 언제 나와? 이번 주 나오나? 언제 나와요? 뭐 그거야? 오늘 주제 간섭입니다. 간섭. 파동 성질 제일 마지막이에요. 간섭은 재밌는 현상입니다. 예. 이거는 약간 약간의 정답은 의미가 없고 약간 약간은 이제 백도부터 배우고 시작할까요? 네, 진짜 중요한 거 있어요. 오늘 진짜 중요한 거 시작해요. 갑니다. 네. 이게 선생님 원래 그 분당에 있었잖아요. 분당에서 학생고가 있어요. 학생고. 네, 학생고 5.2 기말고사 1번 문제. 학교 정답률 10%대. 근데 1번이 10%대면 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 되게 굵직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였냐면 다음 보기 중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기가 원래 5개인데 지금은 교육과정이 바뀌었으니까 4개로 줄여서 1번 관사 2번 굴절 3번 오늘 배울 간섭 4번 살짝 등장하는 회절. 회절 들어갔냐? 회절 들어갔어. 회절이 이제 그 파동이 진행하다가 좁은 틈을 통과하면서 파동 진행이 이렇게 휘어지는 현상이 회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물을 만드는데 이렇게 틈 만들어요. 파동이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물결파, 수면파가 이렇게 오고 있었다, 이렇게 오고 있었다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장애물에 부딪히면 흡수되거나 뒤로 튕겨나가서 장애물 뒤로 뚫지는 못해요. 여기 조그마한 틈이 있잖아요. 그 틈을 딱 통과해거든요. 근데 이렇게 직진해 오던 이 파동이 이렇게 오던 파동이 좁은 장애물을 이렇게 지나갈 때가 되면 이 장애물을 지나면서 파동의 진행 방향이 이렇게 휘어집니다. 이렇게 휘어집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파면, 노란색 파면, 이게 마루들이죠, 마루들이죠. 파면이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회전입니다. 알겠지? 요거 본 적 있는 거 아니야? 여기 그 방파제 같은 거, 그 파도 이렇게 센 거 막아주는 방파제 보면 그 방파제 틈 같은 거 생기거든요. 그 방파제 뒤로 진행하는 파도를 보면 이런 형태가 돼요. 여기 회전. 또는 이거 예 중에 하나가 좁은 틈으로 지나가는 그 소리가 이렇게 퍼져가지고 이제 구석구석 전달되는 현상.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교실이 있는데 이게 복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치? 근데 저기서 한 명이 나를 불러. 희수야! 이렇게 나를 불러. 그럼 이게 사실은 이 방향으로 이렇게 시선을 딱 잡으면 여기 있는 학생들은 제가 보이잖아요. 나는 여기 앉아 있었거든. 애가 보이진 않아. 근데 애가 말하는 소리는 들려. 그러니까 이제 소리가 이제 이렇게 좁은 틈을 지난 다음에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진짜. 나한테 소리는 들리는 거야. 내 보이진 않는데 이제 여기 소리를 해줘야 돼. 이해됐어? 이게 왜 그러냐면 빛하고 소리하고 차이가 이게 소리 같은 경우는 파장이 훨씬 긴 편이에요. 빛은 파장이 짧은 편이고 이게 파장이 길면 길수록 회전을 훨씬 잘해요. 그러니까 빛은 거의 직진하는데 소리는 회전을 잘 해가지고 애 얼굴은 안 보이고 애 소리만 들리는 거지. 이해됐어요? 이제 이게 소리의 회전을 들어가거든요. 여기 설명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이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거기 기억, 이언, 디귿 4개 중에서 파동의 특성을 모두 고르죠. 됐습니다. 자, 일단 이거 지우고 정답 개수부터 봅시다. 자, 답 1개다. 답이 2개다. 답이 3개다. 답이 4개다. 답이 없다. 투표할까요? 투표합시다. 자, 고르시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역사가 있느냐, 학생부에 그때 그 학교 내신 했단 말이야. 내가 이거 분명히 강조했을 거. 이제 우리 그 같이 수업 들었던 그 반에 또 한 2명이 틀렸어요. 내가 걔를 엄청 혼내가지고 걔 물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때 엄청 여학생한테 물어버렸어. 야! 그때 내가 좀 이 정도의 그 온화한 미소가 있는 쌤이 아니고 쌤이 한 10년 정도 가면 되게 날카로워요. 되게 날카로워서 쌤 수업 시간에 그 사진보다 더 전이지. 저보다 더 전이지. 그 사진보다 훨씬 전인 것 같아요. 그 사진 찍혔나? 더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수업 시간에 졸면 내쫓았어요. 나가. 수업 시간에 새끼야 나가. 내 수업들을 자격 없어 나가. 그 정도였어. 지금은 안 그러죠. 지금은 안 그러죠. 네. 나도 이제 컸고 이제 많이 커가지고 약간 부드러워진 거야. 이게 많이 부드러워진 거야. 이제 옛날같이 않아. 쌤이 그 애기를 낳았잖아. 우리 애가 있는데 우리 둘째 딸. 그 딸이 이제 그 어릴 때 그 애들끼리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뭐 놀고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많단 말이야. 거기다 집어넣었어. 그래가지고 와이프랑 둘이서 차 한잔 하고 1시간 동안 있다가 오면 이제 그거 마치고 뭐 만들기도 하고 뭐 수업도 하고 하는 거지. 이제 딱 집어넣고서 1시간 있다가 왔는데 잘하고 있나 싶어서 봤단 말이야. 얘는 계속 자고 있어. 엎드려 혼자 자고 있어. 가지고 그걸 보고 잘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안 됩니다. 어쨌든 자, 딱 끌어봅시다. 0개다. 너무니 오케이. 1개다. 1개고 2개다. 2개, 5개였네. 3개다. 3개도 깨웠네. 잠깐만 2개 하는 새 삐까삐까인데요? 4개다. 다다. 이것도 몇 명이세요? 그거 봐, 정답률이 좀 높은 것 같아. 답은 2개. 아니 파동의 특성 고르는 건데 반사하잖아. 파동. 입자로 하니까. 그치. 파동 굴절도 하고 간섭도 하고 다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특성이란 말을 좀 해요. 그러니까 파동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파동만 할 수 있다. 알겠어 이제?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수업했는데 이렇게 해볼까? 선생님의 특성은 숨쉬기예요. 쌤 장난 아니에요. 쌤 숨 진짜 잘 쉬어요. 선생님 특성 똥싸기예요. 그건 좀 특성될 수 있겠다. 똥을 잘 싸면 되잖아. 잠깐만 이거 말고 숨쉬기 또는 걷기예요. 이게 걷기가 선생님 특성일 수는 없잖아. 선생님의 특성은 뭐 잘생기기거나 뭐 아니면 넘어갈게. 그러니까 선생님 특성은 약간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잖아요. 키 크거나 약간 좀 많았거나 하여튼 나만의 뭔가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특성이란 말은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이 특성이란 말은 파동만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파동의 대척점에 서 있는 개념이 입자예요.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그쪽으로 갈 거야. 이게 양자역학의 시작이야. 양자역학의 시작인데 우리 교육과정 물리학 1에서 고2한테 양자역학 가르치지 못하죠. 양자역학이라는 게 있어라고 소개하고 끝내요. 양자역학 가르치지 않아. 걱정하지 마. 양자역학 들어가지도 않아. 양자역학이라는 거대한 건물에 1층까지 가볼까 말까. 1층도 아니야. 로비까지 갈까 말까고. 로비 회전문을 들어갔다 바로 나올 거야. 뭐 거의 그런 거야. 근데 그 시작을 해야 되잖아. 그런 느낌이 지금 이거야. 파동과 입자예요.
그래서 파동이 할 수 있다, 입자가 할 수 있다. 이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테니스 공을 벽에 던지면 공 반사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파동과 입자가 둘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녀석이 반사한다고 해서 거봐라 지금 반사하지 않냐, 저거 파동이다. 이상하잖아. 야 테니스 공 반사했는데 야 거봐라 반사 안 되니까 저 파동이다. 뭔 소리 하냐, 테니스 공 입자지. 이게 돼버리지. 그러니까 반사 안 돼. 그럼 불자는 이것도 안 됩니다. 이게 불자를 처음에 과학자가 설명할 때 최초에 파동으로 설명한 사람도 나왔고요. 이걸 입자로 설명한 사람도 나왔어요. 근데 입자여도 불절할 수 있다. 입자가 이제 그 경계면을 지나가면서 속력의 변화를 겪으면서 진행력을 꺾이는 거지. 근데 그 중학교 책인가? 이렇게 선수레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들어가다가 이게 아스팔트 길, 포장된 도로를 잘 가고 있다가 약간 그 비포장도로 진흙탕을 딱 만나는 거야. 그럼 오른쪽 바퀴, 왼쪽 바퀴 중에 한쪽 바퀴가 먼저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쪽 바퀴가 좀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얘가 잘 못 나갈 때 왼쪽 바퀴는 포장도로에서 속도 빠르게 휙 간 거지. 그러면 이게 선수레가 진행하는 방향이 딱 꺾이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양쪽 바퀴 다 진흙탕에 들어가면 또 느린 속도로 같이 쫙 직진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꺾인다 설명할 수 있잖아. 마찰에 의한 속력 손실. 그래서 이거 입자도 가능한 거야.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남은 거 두 개. 요 간섭하고 해설 있죠. 요거는 입자가 못해요. 그러니까 진짜 파동만 할 수 있는 중요한 성질이거든. 답이 요거 두 개입니다. 요 두 개 보시면 돼요. 할 수 있겠어? 요게 요 단어부터 이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 이거 놓치면 큰일 나. 간섭과 해설은 파동만 할 수 있다. 알겠지? 이제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 이건 계속 끝날 때까지, 이게 고의 내신 끝날 때까지 이 생각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파동의 특성. 알겠지? 간섭과 해설은 파동만 할 수 있다. 그러면 간섭 아직 안 배웠잖아. 간섭은 잘 모르겠는데 좀 전에 배웠던 회전 다시 봅시다. 회전이 이거였다, 그지? 장애물을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파동을 이렇게 보냈더니 파동이 이렇게 휘어지면서 간단 말이야. 입자가 안 되나? 안 되지. 입자 안 되는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선생님이 장애물 뒤편에 이렇게 숨어 있었어. 그러면 공을 던져가지고는 나를 못 맞춰. 그래서 공 던지기 해볼까? 직진할 거 아니야. 이렇게 테니스공 앞에 던져봐야 뭐 이렇게 직진하겠지. 근데 파동을 쏘잖아? 나를 맞출 수 있는 거야. 파동을 쏘면 파동이 이렇게 휘어져 들어오잖아 지금 이게. 그러니까 나한테 전달이 되는 거지. 그래서 파동은 필 수 있다, 입자는 필 수 없다. 이해됐어? 그래서 회전도 입자는 못하는 성질. 파동의 특성이에요. 됐니? 그러니까 오늘 좀 이따 공부할 간섭도 파동은 할 수 있고 입자는 못하고. 알겠지?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해본가 가봅시다. 좋아. 그럼 지금부터 이제 간섭 시작. 참 중요하다. 네. 자, 간섭. 자, 간섭은 이제 그 파동 여러 개가 중첩되는 현상이거든요. 이걸 먼저 해볼게요. 쌤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생긴 파 하나를 보이겠습니다. 자, 이거 진폭이 이만큼이죠. 이거 y1 합시다. 그 다음에 진행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생긴 파동 하나 보낼게요. 이거 진폭 좀 큽니다. 이거 y2. 그렇죠? 이렇게 두 파동을 서로 반대로 보내요. 보통 이렇게 1회적으로 마루나 볼을 한 번씩 만드는 경우를 펄스파라고 해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 마루볼을 반복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반만 있거나 마루 하나, 볼 하나 이런 식으로 또는 한 파동만 있거나 이걸 펄스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펄스파 소리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 파동과 이 파동이 서로 중간에서 만날 거 아니에요. 만날 때 모습입니다. 요거에 이렇게 돼요. 요거 진폭 얼마나 되겠어? 얼마 될 거? 1번 y1 곱하기 y2, 2번 y1 루트 y1 곱하기 루트 y2. 네, 그만하자. 네, 뭐야 난 뭐야 이거. y1 더하기 y2가 되죠. 딱 더해줍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요 다음 다시 휘어집니다. 어떻게 되게? 휘어지면 진폭 y1이었던 파동은 다시 자기 원래 파동이 진폭 y1으로 돌아간 다음 그냥 오른쪽으로 쭉 가고요. 진폭이 y2였던 파동도 자신의 원래 진폭 y2를 그대로 회복한 다음에 다시 또 왼쪽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파동이 서로 만났을 때 진폭이 더해져서 커졌는데 헤어지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자기 원래 파동이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파동이 만났을 때를 뭐라고 부르느냐? 중첩. 이때 이 중첩의 결과가 지금처럼
마루와 마루, 즉 같은 위상끼리 만나면서 진폭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증가하는 중첩을 뭐라 부르느냐? 서로 더해져 강해진다. 그래서 보강간섭이라고 부르고요. 만약에 마루와 골이 만나게 되면 오히려 반대로 둘이 빼지면서 진폭이 감소하게 되거든요. 우리 그런 경우를 서로 약해지게 상쇄했다. 그래서 이를 상쇄 간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이 이 중첩에 일어납니다. 됐죠? 그래서 얘를 중첩이라고 해요. 중첩은 약간 겹쳤다는 뜻이겠지? 근데 중첩 이후에 파동이 자신의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와서 그냥 쭉 진행하잖아. 얘를 뭐라 부르느냐? 이렇게 부릅니다. 독립성. 그러니까 뭐다? 나는 너한테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나는 너로부터 독립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너하가 나하고는 중첩됐을 때만 진폭이 얹어지고 막 빼지고 더해지고 할 수 있지만 결국 네가 나한테 뭘 한 건 없다. 알겠지? 나는 그냥 독립적인 거야.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야. 이게 독립성이다. 그래서 이 파동의 성질입니다. 중첩과 독립성입니다. 선생님 물어볼 게 있어. 자, 간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테니스 공 던질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배구공 던질 거예요. 간다. 자, 테니스 공, 배구 공. 자, 갔어. 쫙 만나는 거야. 어떻게 돼? 합쳐지겠지. 퓨전. 농구공. 다시 헤어지는 거지. 다시 뿅. 배구공 따로, 테니스 공 따로. 이거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봐봐. 이거 입장 못 하잖아. 그 말이라니까 얘들아. 그봐 입장 이걸 할 수 있냐? 입장 어떻게 이걸 해? 이걸 입자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입자는 공간을 차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입자는 어떤 공간에서 한 지점을 지가 차지하면 그 공간을 공유하지 않아요. 다른 입자가 거기 모일 수가 없어. 그렇지? 근데 파동은 어떠냐? 공간을 공유해. 공간을 공유한다고. 한 파동이 어느 지점에 와 있을 때 다른 파동도 그 지점에 같이 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게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파동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아. 공간에 같이 모이는 거야. 순간적으로 같은 공간에 놓였을 때 진폭이 더해지고 빼지고 하는 중첩 현상이 생기고요. 그 공간을 지나쳐서 딴 데 가면 아무런 영향 안 받는 거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지. 쓱 교차가 되는 거야. 이게 파동만의 놀라운 특성. 이해되냐? 다시 말하면 파동은 얼마나 많은 횟수만큼 중첩되든 헤어지든 상관이 없다. 알겠지 이제? 내가 만든 한 파동이 쭉 진행하는 동안에 무수히 다른 파동을 만났더라도 이 파동은 변질되지 않는다. 그냥 쭉 진행하는 거지. 이해됐어요 이제? 이게 사실은 지금도 확인이 돼. 봐, 쌤이 수업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내 목소리로 막 이렇게 파동을 만들어 보내잖아 지금. 막 보내잖아. 내 옆에서 이제 막 누가 방해하는 거야. 수업 못 듣게 막 이쪽에서 막 소리를 막 내. 막 내. 그러면 내가 만든 수업 소리가 쭉 가고 있는데 다른 방해 소리가 쭉 갈 거 아니야. 둘이 만나겠지? 이게 만약 입자였으면 팅 부딪힐 거야. 운동량은 보존되지만 각각의 운동량은 달라질 수 있잖아. 그러면서 팅 부딪혀가지고 방향도 틀어지고 뭔가 변질될 거라고. 그럼 선생님의 목소리가 그대로 갈 수가 없어 너한테. 근데 소음이 아무리 많아도 옆에 주변에 아무리 시끄럽고 막 차가 지나다니고 막 띠 하고 있고 막 아무리 시끄러워도 저기 멀리서 누가 나를 부르면 들려. 변질이 안 되잖아. 섞이지 않는다고 그러더라. 합쳐지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파동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동을 이용하는 게 이런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입자와 파동은 달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파동만의 특성. 좀 이해됐어? 이해됐냐?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이 이 본질을 본다는 게 신기하대. 그러니까 현상 보고서 뭐 신기하다, 합쳐졌다 이게 아니라 와 저게 된다고? 와 신기한데? 입자는 안 되잖아. 이거까지 하는 거지. 그래서 좀 놀랍지 않냐? 그러니까 고민의 깊이가 좀 다른 것 같지 않아? 과학자들이 하는 행동이 좀 하여튼 좀 내가 나도 처음에 몰랐는데 이게 점점 이게 과학책을 자꾸 보고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신기하긴 해. 이 생각을 좀 깊어. 생각 깊은 거. 알겠냐? 됐지? 간섭이다. 통과. 넘어가서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요 간섭 현상 중에서 우리가 제일 오늘 첫 번째 공부할 게 뭐냐?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이 수면과 간섭문이라는 거예요. 네. 지금 한 장 넘기셔야 돼요. 네. 밑에 건 좀 이따 설명하면 되고요. 먼저 오시죠. 이게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수면을 두드려 가지고 파동 둘을 만들 거예요. 수면을 두드리면 이렇게 동그랗게 막 생기잖아. 두 개의 지점을 때려 가지고 두 개의 파동을 만든 다음에 두 파동이 겹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사진을 찍은 모습이 가거든요. 약간 그 동글동글한 거 보이죠? 쌤이 지금부터 이거 설명을 해줘야 돼. 각 지점을 해설해야 돼요. 이제 쌤이 동심화를 그려야 돼요 지금. 자,
잠깐만. 여기는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예. 자, 우선에 그 어떤 수면이 잔잔하게 있는 상태에서 내가 여기를 계속 두드려 볼게. 포구 때 동동동 일정한 주기로 계속 진동을 가해. 그러면 이게 수면이 막 흔들거리면서 퍼져나가겠죠. 어느 순간의 모습을 그릴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럴 거야. 보통 이렇게 그리지 않나 우리? 이거 뭔지 알죠, 그죠? 이걸 만약에 우리 옆에서 보게 되면 여기 이제 그 요런 자리가 다 마루거든요. 여기 다 마루라서 수면이 마루 골 이게 약간 가격이 안 맞나? 네, 골 하자 이거. 약간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파동이 이렇게 쫙 퍼져나가는 거겠지. 근데 이제부터 할 게 뭐냐면 이게 간섭을 해야 되니까 마루끼리 만나서 보강되는지 또는 마루와 골이 만나서 상쇄가 되는지 이걸 다 분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이거는 마루만 표현되잖아. 그래서 중간중간에 다 넣을 거야. 골을 다 집어넣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선이 많아지게. 그러니까 그래서 약속을 합시다. 흰색은 마루, 노란색은 골. 어느 순간에. 그래서 약속을 해놓고서 그려볼게. 흰색은 마루여요. 어느 순간에. 노란색은 골인 지점입니다. 쌤이 여기서부터 하나 때릴 거예요. 자, S1 소스란 뜻이에요. 파원입니다. 파원 S1입니다. 여기서 판을 만들 건데 이거 못 그려요. 이거는 그릴 수 없어요. 이거 그리려면 동시원 여러 개 그려서 거의 포기하시고 그냥 책에 있는 그림만 훔쳐보세요. 알겠죠? 이거 그린 애들 많은데 다 실패야. 선생님 그려볼게요. 간다. 저 S1. 자, 나도 어려워져. S1. 자, 이렇게 해서 파동 하나 생겼어요. 네. 여기 가격을 잡아가지고 여기가 S2가 될 예정이에요. 앞으로. 그 다음 여기 흰색 마루, 여기 골. 다시 마루. 아이, 칠판이 좀 흐려. 잘 보이는데. 다시 골. 망했다. 다시 마루. 자, 다시 골. 이거 해볼까요? 네. 자, 하나 했다. 일단 다시 오른쪽. 여기서 똑같이 칩니다. 자, 흰색 마루. 노란색 골. 다시 흰색 마루. 골. 흰색 마루. 노란색 골. 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지? 이런 식으로 이제 두 파동을 퐁퐁퐁퐁퐁퐁 치다가 어느 순간 아직 동영상도 안 됐어. 아직 어느 순간이잖아요. 이 모습입니다. 순간적인 모습인 건 알겠지? 지금 갑니다. 자, 여기서 지금 S1, S2 두 점 파원에서 점 가운데를 딱 자르고 들어갈 거예요. 이게 수직 있는 문자예요. 여기 같은데 약간 어긋난 거 보이지? 이렇게 그래서 점 가운데 이렇게 쫙 선을 그는 거야. 그럼 잘 봐봐. 노랑 흰 거 노랑 흰 거 노랑 흰 거 어때? 같은 새끼리 만나지. 뭐라 그랬어? 보강만 적자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두 파동이 만나는데 마루끼리 만나고 골끼리 만나고 마루끼리 만나고 골끼리 만나는 자리. 이해되냐 이제? 여기가 보강간섭. 그러면 마루하고 마루가 만났으니까 어떻게 될게? 더 큰 마루 되겠지. 그렇지? 골끼리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 더 깊은 골 되겠지. 근데 진폭이 2배가 돼요. 이해됐어? 그래서 이 보강되는 자리는 수영파 진동이 더 활발하게 크게 일어나고요. 진폭이 2배로 진동하는 자리.
이해됐어요 이제? 여기가 보강 간섭. 자, 끼워줘. 네. 자, 이제 나가. 내버려야 되는데 저거. 내버릴 거야. 내버릴 거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안 내버리는 거 아니고 자는 거 아니야. 네. 나 생각난다. 쌤 지금 그 기숙학원에서 애들 그 재수생들 가르치면 애들 많이 졸아. 졸면 애들은 그 약속된 게 있어. 그 반에서는 혁준아 그러면 누가 자고 있다 소리야. 내가 수험생할 때 혁준아 그러거든. 주변을 둘러보다 애들 깨워줘. 누가 자고 있어. 혁준이. 아 그런 이거. 그래서 여학생도 있거든. 혁준아 그러면 돼요. 혁준아 그러면 남학생을 깨우고 혁순이는 여학생이고. 이게 혁준이가 누구냐면 얘는 사실 가상의 인물이고 실제 쌤 제자예요. 이거 있구나 이게 있구나 이거. 맞아. 네, 실제 이름이 준혁이야 준혁이. 걔가 준혁인데 걔가 출석부상에서 계속 내가 걔를 부를 때 준혁으로 불렀는데 이상하게 걔가 수업 시간 졸 때만 되면 걔를 내가 혁준으로 부른 거야. 혁준아! 그래가지고 걔를 깨웠으니까. 그래가지고 3월부터 7월까지 그렇게 깨웠던 것 같아. 근데 7월쯤에 걔가 또 자고 있길래 내가 깨웠지. 혁준아! 혁준이 막 깨웠는데 걔가 부시시하면서 이제 하는 말이 선생님 저 준혁이에요. 그래서 준혁이 가지. 알겠지? 혁준이 바뀌고 간다. 다시 보면 여기 보강이죠, 그죠? 약간 옆에 갈게. 여기 보세요. 어머, 여기 색깔 다르다. 흰색 더하기 노란색이다. 맞지? 여기도 있네. 흰거 노랑, 보이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요게 약간 옆에 가면 이렇게 색깔 다르게 반대끼리 만나기 시작해요. 연결해 볼게요. 요게 위아래 대칭이라서 이제 반만 그리고 싶은데 쌤이 이 정도로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하나 약간 어긋난 거 봐요. 마음에 안 들어줄게요. 양쪽 대칭이다. 이렇게 있겠지. 이거 보이십니까? 얘를 우리가 뭐라느냐? 상쇄간섭자야. 근데 상쇄가 되는 건 맞는데 이 자리가 명칭이 있어요. 명칭은 뭐라느냐? 얘를 정확하게 마디선이라고 해요. 네, 여기는 진폭역을 유지하는 곳입니다. 진동이 안 돼요. 가만히 있는 곳이에요. 자, 지금부터 각자 연필로 하세요. 우리 책에 있는 그림 보시고 마디선이 어딘지 좀 느껴지는 게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살짝 봐봐. 뭔가 이렇게 막 위로 쫙쫙 뻗어 올라가는 이미지가 좀, 위에 사진 보시면 돼요. 검은색, 흰색, 흑백 사진 같은 거 있죠. 그 사진상에서 보시면 뭔가 이렇게 위로 쭉쭉 올라가는 부채 살 같은 뭔가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빛이 쫙 나가는 것처럼 표시된 그림 하나 보이지 않냐? 정말 선이 느껴지지? 그래서 거기 이름 붙인 거예요. 마디선이라고 해요. 마디선. 알겠어? 보강선이란 말은 안 쓴다. 왜 그런지 알아? 보강되는 곳은 정말 선이 안 느껴져. 그냥 알록달록해. 좀 검은색이었다가 좀 밝은 색이었다가 좀 검은색이었다가 약간 밝은 색처럼 약간 체크무늬처럼 그지? 알록달록하지? 근데 그 옆에 마디선은 진짜 부채살처럼 이렇게 쫙쫙 올라가잖아. 그래서 이름이 있는 거예요. 마디선이라고 해요. 마디선이 상쇄 간섭이 되어 있는 자리들. 그래서 사실 이게 반복되거든. 그러면 약간 옆에 가볼까 얘들아? 자, 뽑을 때 노랑 흰거 인거 노랑 흰거 인거. 보강이지. 보강 라인이네. 여기도 보강 또 있어. 됐지? 어떡하지? 많이 어긋났어. 어떡하지? 됐지? 네. 그 다음 옆에 갈게. 또 있어. 흰거 노랑. 대박. 흰거 노랑. 상세지, 그지? 여기 마디선 또 두 번째 마디선.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도 또 있어. 이렇게 올라가. 이런 식으로 마디선들이 이렇게 번갈아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보강 한 번, 상세 한 번, 보강 한 번, 상세 한 번, 보강 한 번, 상세 한 번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이런 이제 패턴이 생기고 무늬가 생기는 거지. 우리 얘를 뭐라 그러냐? 수면파가 간섭해서 생긴 무늬다. 얘를 수면파 간섭 무늬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해됐어? 두 수면파가 간섭되면 완전 무늬인 거지. 실험할 수 있어요. 왜 사느냐? 목욕탕 가서. 목욕탕 가면 이렇게 탕이 있잖아. 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흔들들이 많은데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두 손가락을 붙이면 돼. 붙여봐. 이게 막 파동이 생기거든. 그 물이 이제 흔들거리는 걸 동영상으로 볼 수 있어. 잘 안 돼. 너희가 이제 물을 좀 정성스레서 잘 쳐야 돼. 어떻게 그냥 막 치면 안 되고 이렇게 톡톡톡 두드리면 이제 생겨가지고 물이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딱 실제로 보여요. 나 해봤잖아. 집에 장치가 없잖아. 근데 난 해보고 이제 와 이거구나 했는데
요즘에는 동영상 안 할 거예요. 유튜브 쪽은 쳐보면 바로 나올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요리 항상 이해됐을까? 그치? 그리고 자, 보강 상세가 번갈아 된다. 보강 다시 상수. 됐습니까? 여기서 다시 상수의 보강 번갈아 된다. 됐나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볼게요, 쌤이. 약간 동영상을 보여줄 수가 없어서 동영상 비스무리하게 이 상태에서 조금만 시간을 보내볼게요. 약간만 시간을 보내보자. 그러면 어떻게 분위기가 달라질까? 이 생각을 해보는 거지. 약간만 시간을 보내보는 거야. 지금 이거 어떤 순간의 사진이잖아요. 그치? 사진 보지 말고 약간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앞으로 분위기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예상 좀 해보자는 거지. 그래서 그럼 이렇게 볼게. 정확히를 찍어야 되는데 여기 상세 간섭이 중요하니까 쌤이 요점을 찍을게요. 아 잠깐만. 아 지금 주황색도 초록색도 있고 틀렸을까? 주황색이야. 이거 이쁜 거 같아요. 이걸 해보자. 네. 잠깐 주황색이면 보강한서 그려야겠는데. 예, 봅시다. 여기 찍을게요. 여기를 P라 불러보겠더니 됐지? 간다. 근데 여기 P는 왼쪽 점파원 S1에서부터 이렇게 진행해온 흰색 마루와 오른쪽 S2에서 또 이렇게 진행해온 흰색 마루가 만나는 모습이에요. 여기가 이제 보강된 건데 4분의 1 주기 D를 그려볼까? 4분의 1 주기 D에 많이 보내지 말고 4분의 1 주기만 보내봐. 4분의 1 주기 한 주기에 4분의 1 보내봐. 그럼 어떻게 되니? 파동이 점점점 진행하지. 그럼 쌤이 그때 설명했던 거 파동의 진행은 평행이동. 기억나 안 나? 아니 파동이 만약에 뭐 이렇게 파동이 생겼다고 치면 현재 만약에 여기가 우리가 P라고 하자 이거야 얘들아. 근데 파동의 진행 방향이 오른쪽이야. 그럼 4분의 1이 지나면 어떻게 그려야 돼? 4분의 1 지나면 이 파동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평행이동이 튀어야 되지. 4분의 1만 보내면 돼. 4분의 1만. 4분의 1 하나 보내면 돼. 그러면 여기 있던 마루 어디로 가? 여기로 가는 거지 얘들아. 그치? 여기 있던 골은 이제 여기까지 오른 거지. 그래서 4분의 1 지나면 약간 평행이동 해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그리지 않나? 이런 식으로 그리지 않아요? 빨리 그려야 되지? 이렇게 그리지 않나? 이거 맞지? 그러니까 4분의 1을 전진하게 되면 원래 마루였던 P점은 요 가운데가 돼버려요. 이해됐어? 이제 맞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느낌을 한번 보내볼게. 그러면 여기 있던 S1에서 왔던 요 흰색 마루는 4분의 1을 전진할 거니까 아마 여기로 갈 거야. 요만 드릴게. 이거 독이 되냐? 왜냐면 흰색부터 흰색까지가 한 파장이 돼. 여기 됐어. 얘들아 이 그림에서는 요거 한 칸은 반파장인 거야. 마루부터 마루까지가 한 파장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두 칸을 따라가면 이건 한 파장이다. 그럼 한 칸은 반파장이다. 그럼 4분의 1 파장은 또 그 반이니까. 그러니까 왼쪽에서부터 출발한 S1 파동은 P에서부터 반파장 4분의 1 주기 지나면 여기까지 가는 거지. 이해됐어? 이제 그러면 S2에서 출발한 파동도 마찬가지. 여기 지금 흰색이 와 있었는데 4분의 1 주기 지나면 똑같이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해됐냐? 그럼 어떻게 되게 흰색과 흰색이 만나는 지점이 좀 더 위로 올라가요. 이해됐어? 이제 따라왔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 진동이 어떻게 될까? 4분의 1 지나면 원래 마루였던 지점이 지금 역으로 오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P점인데 이쪽에서 파동 하나가 오고 저쪽에서 파동 하나가 온 거야. S1에서 하나 오고 S2에서 온 거야. 근데 하필 둘이 마루가 딱 겹친 거야. 이렇게. P에서 딱 마루끼리 만난 거야. 마루끼리 만나가지고 진폭이 2배가 돼서 확 올라가 있는 상태인 거지. 근데 이 마루가 지나가고 이 마루가 지나갈 거 아니야. 마루가 딱 지나가니까 이렇게 딱 만나는 거야 지금. 이해됐어? 0과 0이 만난다. 0과 0이 만나는 순간이면 수면이 0이 되겠지. 그러니까 물이 마루끼리 만났을 때 확 올라갔다가 0과 0이 만나면서 가운데로 쫙 떨어지는 거야. 이해됐냐 이제? 그러면 이렇게 마루가 만났다가 마루가 헤어지고 나서 한 번 더 보내봐. 딱 보내면 뭐가 되겠어? 골끼리 만나. 이해됐냐 이제? 그러니까 이 P점을 내가 가만히 서 있어 보면 저쪽에서 마루 올 때 같이 마루가 마루 지나가고 골 지나가고 마루 지나가고 골 지나가는 거지. 이해되냐? 마루가 확 와서 만났을 때는 물이 확 올라갔다가 헤어지면 가운데로 왔다가 뒤에 따라오는 골끼리 만나면 더 내려갔다가 다시 헤어지면 가운데로 왔다가 마루끼리 오면 올라갔다가. 알겠냐? 여기는 계속 진동해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계속 하고 있는 거지. 어느 순간에 보면 마루끼리 와 있거나 골끼리 와 있거나 0끼리 와 있거나. 이해됐어요 이제? 그래서 어떤 놈이 와 있냐에 따라서 물높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자리는 계속 보강인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마루끼리 만났을 때가 보강이냐 그게 아니야. 마루끼리 만났지 마루와 마루가 헤어져서 0끼리 만난 것도 보강이야. 얘 둘이 헤어져서 골끼리 만난 것도 보강이고 골 두 개 헤어져서 0끼리 만난 것도 보강이고 마루끼리 만난 것도 보강이고 골끼리 만난 것도 보강이고. 이거 이해되나? 이해됐어? 그러니까 수면이 최고 위에 올라간 순간만 보강이 아니야. 최고 위에 올라갔다가 가운데로 왔다가 제일 밑에 내려갔다가 가운데로 왔다가 진동하지. 이 내내 보강 상태인 거야. 알겠어? 이제 나는 보강 지점이다 이러고 있는 거지. 그게 P야. 따라왔어 이제. 그러면 이번엔 큐복해. 여기 좀 복잡하니까 여기로 갑시다. 여기를 Q라고 해보자. 됐지? 지금은 왼쪽에서 마루, 오른쪽에서 골 와 있잖아. 이제 이거야 진짜 이제. 마루와 골이 만난 거야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만나는 거지. 이해됐냐? 그러면 이 마루의 앞부분이 0과 골의 앞부분 0이 만났을 때 어떻게 되지? 0이지 지금. 살짝 지나가서 마루와 골이 딱 와 있는 거야 지금. 어떻게 되겠어? 0 딱 되겠지. 또 마루 지나가고 골 지나가면서 0과 만나. 0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마루를 쫙 만나고 헤어지면 골마루 쫙 만나고 마루골 쫙 만나고 골마루 쫙 만나고 이거 아니냐? 제가 마루 보낼 때 쟤는 골 보내고, 그렇지? 여기서 골 올 때 여기서 마루, 여기서 마루 올 때 저기서 골 오고. 그러니까 매번 만날 때 엇박자로 만나는 거야. 둘이 왜 이렇게 안 맞냐? 이해되냐 이제?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Q자리는 계속해서 만나는 거야 계속해서. 그러니까 진동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게 확실하잖아. 확실한데, 자 봐봐. 3을 보낸다. S1에서 출발한 파동 흰색이 4분의 1 뒤에 여기로 갈 거 아니니? 그러면 4분의 1 지나서 보면 여기 골이 여기로 갈 거야. 그러니까 맞아. 마루골이 만난 자리는 약간 더 위로 올라가. 그러면 여기는 지금 진동이 얼마냐? 여기 번이가 얼마냐? 여전히 0이야. 요거 얘기냐? 왠지 볼게. 이런 올린 거야. 지금 파동이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생 그림에서 여기 흰색이 여기거든요. 마루거든요. 여기 뭐라 여기 골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 순간 이거 보는 순간이야. 여기는 이거지 얘들아. 그러니까 이 마루가 지나고 뒤편 4분의 1 뒤에. 그럼 마루 지나고 뒤니까 얘인 거야 얘. 마루 뒤에 4분의 1 칸 뒤에. 그 다음에 요 오른쪽 볼게. 골 보내고 뒷칸이잖아. 노란색 뒤에 요거 둘이 만나 있는 거야. 현재 여기인 거지. 그러니까 마루와 골이 만났을 때도 여기인데 마루 지나고 골 지났을 때도 마루 뒤에 얘와 골 뒤에 얘가 만나 있는 거야. 어차피 여기야. 이해됐어 이제? 그리고 만약에 반파장을 보내버리면 여기 지금은 왼쪽에서 마루가 와 있잖니? 반파장 보내면 이 노란색이 올라올 거야. 노란색이 여기 올 때쯤이면 여기 있던 흰색이 올라가는 거지. 알겠어? 그러니까 항상 반대로 만날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상생하면서. 그러니까 진동이 안 되는 자리.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동영상을 보면 이게 수면에다가 이제 우리가 통 두드리잖아. 그러면서 여기 상쇄되는 자리와 보강되는 자리와 상쇄 보강 자리에다가 조그마한 꽃잎을 띄워요. 그럼 꽃잎들이 막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느냐? 보강 간섭되는 자리의 꽃잎은 진폭 2배로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근데 그 옆에 상쇄 간섭 있죠. 꽃잎이 가만히 있어. 옆에 보강이잖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근데 그 사이에 꽃잎 가만히 있는 거지. 알겠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꽃잎 사이에서 진동을 2배라고 하는 꽃잎이 있는 거지. 알겠어? 보강, 상쇄, 보강, 상쇄, 보강, 상쇄 번갈아 가는 거야.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 내가 만약에 파동을 둘을 치지 말고 파동 한 개만 쳐봐. 하나 빼고 S선만 쳐봐. S선만 딱 친 다음에 아까 같은 꽃잎을 쫙 뿌려봐. 그럼 어떻게 돼? 모든 꽃잎이 다 움직여요. 안 움직이는 꽃잎이 없어야 돼. 어쨌든 파동이 다 갈 거니까 그죠? 마루 만나면 올라갔다가 골 만나면 내려갈 거 아니야. 모든 꽃잎이 줄어버리고 있지. 근데 파동 둘을 치잖아. 동일하게 생긴 파동들을 약간 간격을 떨어뜨려서 통통 때리면 어떤 꽃잎은 보강되는 자리 놓이면서 진동이 2배가 돼버려. 원래보다 진동 2배로 훨씬 크게 움직이고 그 바로 옆에 꽃잎은
상세 간섭에 놓이면서 아예 진동이 안 생겨. 나는 파동이 못 느끼겠다 이거야. 알겠어? 옆에 있는 진폭 2배. 옆에 있는 또 상세 간섭 진동 0. 알겠냐? 그러니까 약간 파동 몰아주기 느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보강과 상세적인 확 생겨요. 그럼 알겠니 이제? 요 현상이다. 이게 파동의 간섭 현상. 이해됐어? 따라갔냐? 오케이. 그래서 보강 상세를 기억할 거. 됐나요? 됐습니까? 좋아. 그러면 이제 기본 수업은 다 했거든 선생님이 다 했거든. 요거 응용 수업을 좀 해야 돼요. 여기서 문제가 많이 나와서 간단한 거 첫 번째부터 합시다. 첫 번째 응용부터 합시다. 간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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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부터 할게. 무슨 말이냐? 전파원 S1과 S2에서 위상을 반대로 만들냐? 자, 이제 물을 두드릴게. 처음에 통통통통통통 두드리기 얘야. 근데 저거는 뭐냐? 통통통통 이렇게 두드리겠지. 뭔지 알겠지? S1이 마루 만들 때 S2 골 만들 때. 이해되냐? 서로 마루골을 반대로 만들게. 약간 꽃박자를 주고 하나 치는 거지. 반박자 느리게 쳐버리는 거지. 위상을 반대로 만드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무늬가 그렇지 뒤집어져. 원래 보강이었던 자리가 상세가 되고 원래 상세였던 자리가 보강이 되지. 무늬 역전. 이거 쉽지? 그렇지. 이해됐냐? 알아듣겠지? 좋아. 쉬운 거 하나 통과했어. 근용이 나 좋아한다. 1초에 한 번씩 때릴게. 동 이게 저거야. 자, 1초에 두 번 때릴게. 동 이거잖아. 더 자주 때리는 거야. 그럼 무늬가 어떻게 달라지냐? 좋아. 촘촘해진다. 좋아. 촘촘해진다. 그렇지. 쌤 물어볼 게 있어요. 진동수를 2배로 바꾸면 뭐가 달라지는데? 변하지 않는 건 뭐고 변하는 건 뭐야? 진동수가 2배가 되었다. 변하지 않는 게 혹시 있나? 진폭? 진폭 안 변할 거야. 진폭 똑같이 할게. 오케이, 인정. 동일한 진폭으로 진동수는 2배. 단 진폭은 동일하다. 딴 거 안 변하는 거. 가만히 있어봐. 네. 안 변하는 게 뭘까? 파장 속도? 잠깐만. 파장과 속도 중에 하나는 변하고 하나 안 변하지. 그래. 뒷거 포인트야 진짜. 이들 진짜. 쌤이 이거 수업 엄청나게 쓰는데. 자, 파동의 속력 공식. 파동의 속력은 누가 결정한다? 파동의 속력은 누가 결정한다? 매질이 결정한다. 서로 다른 매질을 만들면 무조건 속력이 달라. 그렇지? 네. 진동수는 누가 결정한다? 파원의 실제로 진동을 일으키는 진동자가 결정한다. 그러면 매질이 바뀌지 않으면 파동의 속력은 바뀌면 안 되네. 선생님이 진동수를 지금 1초에 한 번 하다가 1초에 2번 했잖아. 1초에 한 번, 당. 내가 진동자지. 내가 진동을 일으키는 물체 아니냐. 내가 진동을 만든 장고리는 아니냐. 그치? 내가 진동수 1로 할 거야. 1초에 한 번씩 당. 이게 이거야. 근데 1초에 2번씩 이제 당. 내가 진동수를 크게 하면 파동의 속력이 빨라지냐? 느려지냐? 아니지. 똑같이. 왜? 파동의 속력은 요 물이 결정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매질이 정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진동수를 2배로 바꿨잖아. 바꿔도 속력은 그대로인 거야. 알겠어 이제? 그럼 속력이 그대로인데 진동수가 2배가 됐어. 뭐가 달라져야 돼? 파장이 바뀌어야 돼. 파장이 어떻게? 반으로 줄여야 돼. 그래서 속력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파장이 2분의 1배가 된다. 이렇게 봐요. 그럼 파장이 반된다는 무슨 말이야? 이거 말하지. 요 강경이 한 파장이었잖아. 그치? 요게 반으로 준다. 요게 반으로 주면서 무늬가 촘촘해지는 거지. 그래서 당연히 간섭 무늬가 훨씬 촘촘해져요. 그래서 당연히 간섭 무늬가 촘촘해진다. 요 촘촘하다까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질문할 게 있어요. 이제 좀 어려워요. 조금
한번 더 갈게. 종칠 것 같아서 큰일 났네. 간다. 자, 여기는 원래 보강이었어요. 여기 보강이에요. 여기 가운데 보이시죠? 보강이에요. 진동수를 2배로 하면 여기 보강되어 상쇄돼요.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약간 옆에 볼게요. 여기는 원래 보강이었어요. 자, 진동수를 원래보다 2배로 할 거예요. 보강되어 상쇄돼요. 모르겠는데 그림을 상상 못하겠어요. 맞지? 맞잖아. 아니 촘촘하다는 느낌은 오는데 이게 촘촘을 어떻게 촘촘하게 그려야 여기가 보강인지 상쇄가 알지? 이거 어렵잖아. 떠오른다. Q는 원래 상쇄였어요. 자, 진동수 2배 됐어. 보강이야 상쇄. 그럼 상쇄되는 건 어디야? 아니 그러니까 이거 어려워지지. 그러니까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좀 어려워지기 시작해. 좀전지 그지? 잠깐 쉬었다가 이거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색깔을 오케이 또 갑시다. 색깔을 똑같이 말고 사이에서 꼭 다른 색깔을